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동국대학교부터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형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실기평가였던 소프트웨어 전형이 두드림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의 3배수, 그리고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 같은 경우는 2.5배수로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가 없고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과 특성화 고교 등 졸업 재직자 등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인데요.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생기부가 조금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아이가 자소서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이 없고, 그리고 연결고리가 탄탄하다라는 가정하에 자소서를 없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성화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좀 보실 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보는 학교 어디냐면 경희대학교 고교연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교연계랑 학교장 추천을 진짜 연계해서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전 시간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학교가 형평성 때문에 두 개를 다 주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경희대학교를 받은 아이는 동국대학교를 안 주고, 동국대학교를 안 주는 아이들은 동국대학교를 받은 아이들은 경희대학교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가져가게끔 하는데, 만약 두 개를 다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만일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학교장 추천 동국대학교가 보통 2등급 대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받아요. 맞아요. 1등급 대 아이들이 솔직히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런데 잘 보면 고교연계는 1등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1등급 대 후반 아이들은 고교연계를 받는 거고, 2등급 대 아이들은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1등급 대 후반 아이가 동국대학교 추천을 받으면 학업에 대해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진짜 자소서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1등급 대 후반이라도 내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두드릴만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자소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교연계랑 지금 학교장 추천, 이 동국대학교 추천이랑 좀 잘 비교하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교연계랑 학교장 추천의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학업 성적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류예요. 근데 이제 자소서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자소서 폐지되는 거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어제 강연회 때도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좋아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줄여주고 뭔가 해야 될 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가 좋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맞아요. 생기부가 안 좋으면 그거를 한 번 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자소서인데 그거를 끄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맞아요. 자소서가 없다라는 건 이 서류가 진짜 괜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서류를 통해서 무엇인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 학교가 복사가 많다 이러면 학교장 추천은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동국대학교는. 맞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해 주셔가지고 진짜 학교 추천 전형을 넣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동국대학교 모집 인원의 변경이었는데요. 방금 서영진 컨설턴트가 말한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원래 4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명까지 이렇게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 점 또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소프트웨어 두드림 전형입니다.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드림 전형과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 동기가 10%고 전공 적합성이 있는데요. 이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것도 괜찮지만 수학과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력과 논리적인 것을 많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집 단위를 봤을 때는 크게 컴공,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과죠. 그 다음에 멀티, 이렇게 세 가지 학과를 지원하실 때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두드림 전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소프트웨어 두드림 전형과 그냥 두드림 전형은 평가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서영진 컨설턴트는 뭐 하실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일단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냥. 그죠. 네. 특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외부 수상이나 이런 거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프로그램 잘 짠다 막 이런 거를 뽑고자 하는 건 아닌데 만일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적게 높였다라는 건 보통 대학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과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과학 잘하고 컴퓨터를 좀 못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하시면 뽑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수학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그죠. 수학과학의 기본은 깔려 있어야 되고 성적이 전공학업이 수학과학이에요. 네. 라고 말을 한 거고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중을 뒀다라는 거는 그래도 전공에 대한 색깔이나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필요하고 저 두드림이라는 저 브랜드 자체가 전공성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게 생활기록부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대학교들은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해요. 맞아요.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의 말을 좀 취합해 보자면은,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거를 하는 친구보다는 그냥 거기에 필요한 기초 학업 능력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한다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그런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전공 적합성에 봤을 때는 뭐 자바나 뭐 그런 C 언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한 친구들이 뽑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프로그램을 미친 듯이 잘 짜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사를 통해서 발전되고 그런 활동들이 생기부 안에 곳곳에 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정보 시간이나 이런 컴퓨터 대회 같은 거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동국대 전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두드림 전형은 이렇게 10%의 지원 동기와 25%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45%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20%의 인성 및 사회성을 보고 있는데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두드림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전공 관심에 관련된 기초 학업 능력이 조금 많이 어필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 뭐 컴퓨터 공학과를 갈 친구라고 했을 때 컴퓨터보다는 컴퓨터라는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과 과학적인 능력을 어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국대 두드림 전형에서 말해주고 있는 전공적 합성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고요.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소서가 없는 부분이고 5명을 선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나 세특을 관련했고 그리고 얼마나 학업 능력이 우수한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놨죠. 학업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업 역량과 그런 것들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그 다음 교과, 원점수나 성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전공 적합성이 30%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 45%와 크게 다르게 평가할 것 같진 않는데 서영진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두드림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공에 대한 색깔이 막 미친 듯이 뚜렷할 필요는 없어요. 관심과 이해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될까요? 이제 모든 대학교가 이제 전공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이런 거예요. 왜 전공 적합성을 저희는 보지 않으니까 좀 학생답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왜 나온 거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 3년 전 막 이렇게 전공 적합성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대학교들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보겠다 하니까 말 그대로 전공 적합성이다 보니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이야기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전공만 맞춰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전공만 맞춰오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 지나칠 정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대학교가 말한 게 전공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학교들도 있어요. 뭐 서강대나 이화여대 이런 학교 있지만 그렇죠. 두드림이나 얘네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전공은 보는데 전공 활동 외에도 여러 활동을 본다. 그런데 전공에 대한 관심사의 활동의 이런 발전성이나 이런 거를 두드림이 조금 높게 평가하는 거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색깔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동국대학교가 중요시하는 게 충성심인데 그죠. 전공 적합성이 충성심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죠. 저는 그 학과에 대한 충성심은 솔직히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이제 성적이 조금 더 높다. 하지만 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진로를 찾아가는 노력과 그리고 내가 학과를 위해서 얼마나 전공 적합성과 전공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인가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면 저는 두드림에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서영진 컨설턴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화여대나 아니면 서강대 같이 그런 계열로 모집하는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을 조금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드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뭘까라고 제가 몇 가지를 적어봐 봤거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 학업과 그 관심과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아이의 전공 적합성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 그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그리고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전공 관련 활동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고 말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잠깐 저의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 첫 번째는 뭘까라고 고민하다 보면은 학업 능력이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전공 수업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생 안 좋아하는 학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리더를 통해서 뭐 취합을 하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거를 발표하는 학생 이런 능력이 있는 학생을 학교에서 선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로 목표가 뚜렷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즉 전공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라기보다는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진로를 찾아가려고 하는 학생, 즉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읽는 친구, 그래서 내가 꿈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꿈을 꾸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학생과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고 설명해주고 계획하는 친구가 좋은 학생이라고 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공 관련 활동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참여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뭐 활동했어요 이런 학생도 물론 좋지만 그 활동이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진짜 전공 학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말하잖아요. 국어는 국어, 영어, 제2외국어 이런 것처럼 뭐 공학과는 물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공 학업이 기반이 된 후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리더십을 보이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우수하다면 저는 두드림 전형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진 컨설턴트는 또 할 말 없으십니까 여기서? 네.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는 학습의 주도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습의 주도성이 많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공과 관련된 기초 학업 역량이 충분히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면접도 없고요. 자소서도 없고요.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공부는 잘하지만 공부는 잘하지만 전공적 합성이 안 좋아. 이런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공부는 잘하지만 전공적 합성에 어느 정도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이해와 어느 정도의 참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입학사정관들이 말했는데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적을 올리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말이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학생, 여기서 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을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학생? 이런 말을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과와 비교과가 골고루 좋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까. 뭐 하나가 특출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주도성과 기초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이라는 말은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겠죠. 즉 다시 말해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공적 합성이 조금 우수한 친구가 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해 줄 만한 인재이고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공적 합성이 필요한 학생이 많이 선발하되 그래도 성적이 우선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 동국대를 많이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납치당할 수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납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제 문과예요. 문과인데 만일 100분위가 한 93점 정도 나온다라 그러면 놓지 마세요. 네, 그 위로도 갈 수 있는 라인이 그렇죠, 열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과 같은 경우는 90점대 초반 정도, 90점 정도 넣었을 때는 저는 학교장 추천은 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면접 없고 자소서 없고 이 면접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 날짜가 어떻게 형성되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능 끝난 다음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납치를 당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공부를 좀 하는 아이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는 아이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넣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전공적 합성을 줄여놓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학교들 평가 키워드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균형이에요. 맞아요. 저 균형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학교들마다 균형을 통한 어떠한 선발 라인 같은 글씨 저런 키워드 나오면 아, 이 학교는 전공성을 조금 낮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납치를 당한다는 말 자체가 서강대 1차, 2차랑 비슷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진짜 뭐 2차처럼 자소서를 나중에 쓰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두드림 전형보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 충원율이 더 많이 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전형의 교과 성적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교과 성적만으로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만 이런 학생들이 보통 합격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평균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영문 두드림부터 보겠습니다. 영어 영문 같은 경우 3.16이고요. 최저가 5.79입니다. 근데 저는 이 5.79라는 것 자체가 일반고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2.12, 2.94 같은데요. 94인데요. 이 3.16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 같은 친구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16이라는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전형인데 나 3.16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넣었다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일반고는 아니겠죠. 보통 이제 일반고가 아닌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 비율이 이게 78%, 두드림 전형 같은 거 이 정도 되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사고, 뭐 특목고, 뭐 자공고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장 추천이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생명과학 같이 이렇게 인기과들은 이렇게 2.3, 2.89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의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죠. 때문에 여기도 평균도 그만큼 올라가 있고요. 다른 과보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두드림이 넣는 게 유리하겠고요.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학교장 추천에 넣는 걸 유리하지만 이렇게 최저가 있다는 것을 어머님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 애는 평균과 최저 사이니까 여기 넣어야겠다 이러면은 저는 별로 저는 이제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는 평균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저 지금 영어 영문과 3.16이잖아요. 아마 외고 아이들이 조금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평균점을 쫙 그러니까 데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네. 많이 데리고 내려간 것 같고 이거 6.21인데 얘가 더 높은데 왜 저기는 2.98이에요? 몇 명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진짜 몇 명 안 돼서 1점 후반, 2초반 애들이 많고 얘네가 이제 네. 얼마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드림 이거 데이터 저 성균관대 데이터 분석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성균관대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올려드렸는데 이거 딱 편집각이다. 내가 보기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딱 편집이다. 지금부터 편집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원래 특목고 안 넣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 일반고 일반고 밭. 뽑지도 않아요. 맞아요. 학교장 추천은 왜 그러냐면 뽑고자 하는 마인드 자체가 종합평가가 아니고 학업 중심으로 뽑을 건데 특목고 정도 이거 노리고 들어올 만한 특목고 아이들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특목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특목 얼마 조금 있다. 특목이 들어오는데 다 이 하위권. 특목고 뽑히는 걸 자세히 보시면 학과가 학업을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색깔이 약간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맞습니다. 응용해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저도 물 마시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아, 이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 이러니까 이게 되게 말라 보여요? 그죠? 우리 이러면 되게 말라 보인다고 이러고 다니라고.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살 빼면 허리 구워요 이제. 우리가 허리 굽어. 약간 이 뱃살 갖고 버텨야 돼.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 뱃살 들어가면 허리가 이렇게 내려가서 큰일 날 저 거야. 이게 딱 세우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홍익대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동국대학교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학교인 것 같고 숭실대학교랑 국민대학교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뭘 많이 하냐면 특히 인천 애들한테 우리 대표님은 인하대랑 홍대를 붙었어요. 어디 갈래요? 인천에? 그러니까 인하대랑 네. 홍대를 붙었어요. 네. 과 일단 상관없이 일단 학교만. 네. 인하대랑 홍대 붙으면 어디 갈래요? 전 인하대요. 왜? 인천 사람이라면서요? 네. 전 인하대. 그런데 학생들이 홍대를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요? 네, 진짜 홍대를 많이 선택해요. 인천 애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다 홍대를 선택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인하대 좋은데? 그러니까 술집 좋아서 그런가 봐. 내가 맨날 그래요. 근데 학교 규모나 모든 걸 따져보면 솔직히 인하대가 더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인하대 선택하는데 선호도는 홍대가 훨씬 높아요. 홍대는 솔직히 자세히 보시면 미대로 시작한 학교고 그죠. 솔직히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규모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고 요번에 이제 홍대가 뭐 IT나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화성 캠퍼스를 지금 설립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IT 산업들, 디자인 산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홍대는 솔직히 동대와 홍대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동대가 훨씬 높고 숭실대랑 홍대를 비교했을 때도 저는 숭실대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홍대 일단 놀기는 기가 막히죠, 솔직히. 홍대 안 간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홍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이제. 홍대, 예전에 정말 홍대에 가는 이유는 클럽 마녀 하여튼 그래요. 네. 이게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게 1대1 방송, 이게 지금 저희 이제 본 방송이잖아요. 1대1 라이브가 아니라. 근데
둘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본 방송이 아니라 그냥 1대1 라이브 방송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홍대 마녀 관계 왜? 저는 클럽에 이태원 잘 안 갔어요. 대학생 때부터. 무서워. 막 그 이제 이거 인종 그거 아니에요? 흑인 분들이 덩치가 너무 좋아. 너무 무서워 나는. 그래서 그때 자꾸 말 걸어 영어로. 나 너무 막 그러면 막 영어로 말 걸면 난 설레거든요. 막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막 학교에서 배운 문장 가짜 맞추고 하면 벌써 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홍대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갔었고, 홍대 참 좋은 동네긴 해요. 술 먹기 정말 좋은 편집. 왜 편집해? 이거 편집입니다. 시작 편집. 지금부터 홍익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홍익대학교는 전형이 이제 뭐 고론기회나 이런 것들은 다 뺐고요. 일단은 학생부 교과 우수자랑 그러니까 학교 생활 우수자 그리고 미술 우수자가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홍대는 미술에 대한 자부심이야 뭐 우리나라 그렇죠. 최고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랑 홍대랑 미대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저는 보통은 이제 서울대가 좀 더 높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선배들은 홍대가 훨씬 잘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쵸. 사람이라서. 자, 그런데 학생부 교과 우수자라는 건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100% 교과만 본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괄합산이고요. 인문계, 자연계, 예술, 그리고 얘네가 자율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맞아요. 매력에 넘치는 애들인데, 반영 비율이 학생부 교과 100%고 일괄합산으로서 그냥 내신 등급만 봐요. 단순 등급만 계산을 하고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교과는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보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는데, 이거 예술, 예체능, 이거 자율 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택 하나예요. 그 택 하나에 탐구나 미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보세요. 이건 자율이에요. 거의 자율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예술은 이 안에 미술이 그냥 선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내신 따기도 솔직히 미술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탐구보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체크를 잘 하면서 어떻게 반영했을 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2020 입시 결과를 제가 분석하면대 작년에 솔직히 홍대 갖고 제가 재미를 정말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2등급 후반대 아이들도 막 교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홍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입시 결과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9보다 2020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너졌지 분석했는데, 수능 때문인가? 하여튼 그냥 무너졌어요. 별 뭐 그런 큰 이유도 없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2020이 홍대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최저를 완화시켰습니다. 등급 하나씩 완화시켜줬거든요. 맞아요. 최저 라인이 인문이랑 예술은 국어, 수가나 영어, 탐구 한 과목 들어가고요. 3개 영역 합 7인데 작년에 이게 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둘둘이랑 둘둘삼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영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9에는 솔직히 둘둘둘 갖고 재미를 봤는데, 2020에 둘둘둘이 수능이 좀 어려워져 막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 수준이 확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최저를 완화시키고 내신 등급에 대한 안전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몇 년 동안 최저를 완화시키질 않았었거든요, 홍대가.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순간 완화시키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세계합 7이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교차가 안 돼요. 과탐이랑 수 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역합 8이에요. 그러니까 2, 3 나와도 되겠네요. 얘는 둘둘 3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한 등급을 완화시켜줬는데, 그 한 등급은 내신 등급을 무조건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 완화되게 되면 일단은 경쟁률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등급 컷도 높아지겠죠. 잘려나가는 애들이 적을 테니까. 이렇게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최저가 완화됐다는 건 되게 중요한 체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예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일단 모집단위 일괄합산이고요. 서류 100%예요. 근데 그냥 서류 100으로 보는데, 이게 홍익대학교가 이게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최저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최저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면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가
공익대학교를 지원하는 어떠한 기준선이 될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맞아요. 네, 그건 입시 결과 보면서 알려드리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 4대 요소를 보는데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공 적합성 부분을 약간 본다. 미대는 그냥 미친 듯이 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부분도 좀 잘 챙겨가야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저 라인은 교과 전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저를 깔아놨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최저 맞추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 작년에 둘둘둘이었는데 이번에 둘둘삼으로 바꿨다라는 건 합격 등급 컷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경쟁률도 높아질 확률이 있고요. 좀 더 서류가 좋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술 우수자입니다. 미술 우수자가 어떻게 뽑냐면요. 얘네가 1단계를 6배수를 잘라내는데 이 6배수를 잘라내는데 이게 진짜 교과 점수만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과 점수를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2번 다시는 안 보거든요. 얘네 학교가. 그러니까 1단계 6배수의 교과를 100%로 계산기를 돌려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뽑거든요. 그 다음에 커팅을 하는데 이게 과마다 좀 틀렸는데 내려갔어요. 약간. 이게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2019보다 내려갔어요. 2020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보면서 좀 내려갔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포진돼 있는데 지금은 3등급 대 아이들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뽑았어요. 6배수를. 그러니까 3등급이 들어간 이유 알겠죠? 6배수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류를 보는데 여기에는 1단계 점수가 안 들어가요. 그냥 다 버린 다음에 그냥 서류만 봐요. 서류만 보는데 이 서류가 뭐냐면 활동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아닌 활동보고서예요. 이 활동보고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하나 활동보고서 만드는 거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가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구성해내는 건데 합격한 아이들의 활동보고서를 저희가 분석해보면 진짜 수준이 좀 높아요. 그죠. 그리고 예고 애들이 진짜 유리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고 애들이 진짜 유리한데 그러다 보니까 3등급 아이들이 예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네가 아까 교과 전형 반영할 때 미술에 아까는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국어랑 영어 미술이 반영 교과인데 수학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수학을 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과학도 빼고 그냥 사탐 갖고 하면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2, 3등급 대가 지금 그러니까 1등급 후반은 완전 날개고요. 그렇죠. 2, 3등급인데 보통 아이들의 전체적인 반영 비율이 2등급 대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보는데 이거 면접이 60%인데 이 면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거 면접하는 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와 씨 대답을 못 하겠어요. 졸라 어려워. 그러니까 편집.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술에 관련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와 참고로 제가 미술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나가도 미술관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미술을 배웠었고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지식이 정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면접 물어보는데 와 아무것도 모르겠어 정말.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가 되게 철저하게 일어나야 맞습니다. 되고 활동 보고서 안에서도 면접이 진행되지만 그러니까 이 미술적 상식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술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미술 우수자 전형인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미대가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미술을 하나도 못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실기 전형으로. 일단 다른 학교 비실기 전형으로 가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홍대는 자유전공 집어넣으시면 돼요. 맞아. 인문자유가 미술 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 잘 받으면 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활동보고서라는 건 실기에 대한 이런 실기 능력을 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교는 이제 미술은 들어오면 교수님이 가르칠 거니까
똑똑한 아이를 뽑겠다라는 게 지금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내가 활동보고서, 미술 활동보고서가 없는데 홍대 미대를 노릴 거면 자유전공으로 가서 그런 것도 네,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성적이 좀 필요해요. 미대로 그쵸. 가려면. 그래서 미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술 우수자 전형인데, 미술 우수자 전형은 네,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언제 한번 이거 잘 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한번 방송 홍대 미대 가는 사람들 한번 방송해보는 것도 맞아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제가 2018년에 홍대 이거 방송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아시는 미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얼굴 절대 팔리면 안 된다고. 아, 맞아. 그래서 그런 내가 경향이 있습니다. 그 탑기어 있잖아, 탑기어. 그 오토바이 헬멧 쓰고 나와서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까지 꼬셨었는데, 네, 하여튼 미술 우수자 전형에 대한 이 면접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홍익대학교 어떤 아이들이 선발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본다라면, 이게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결과예요. 교과 우수자 전형 결과인데 2019에 비해서 2022에 확실히 내신 등급 컷이 비슷하게 형성된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등급대가 막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평균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서 더 빠진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2등급대가 더 빠지게 되면은 2등급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후반 아이 하나 보냈다고. 네. 저도 그냥 최저 생각해서 지른 거였는데 그 친구는 홍익대학교를 2개를 넣었어요. 교과랑 우수자를 다 집어넣었는데 참고로 둘 다 붙었어요. 그런데 교과로 붙는 걸 보고 제가 와, 내가 극과 빵꾸난 걸 찾았구나 라고 겁나 좋아했는데 빵꾸난 과가 생각보다 많았네요. 이게 아마 수능에 대한 난이도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최저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이게 있습니다. 약한 게 아니거든요. 홍대 제가 방송할 때 얘기했어요. 너무 높게 잡고 있다고 얘네가.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좀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 밑금 친 게 뭐냐면 밑금이 빠졌네요. 기계 시스템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밑금인데 지금 이 밑금 친 것들이 뭐냐면 아마 다음 년에 2021 입시 결과가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요거랑 이거랑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내신 등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질러요. 맞아요. 이게 평균인 줄 알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19, 2018 이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표본을 구해가지고 오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오차 계산을 안 해요. 그냥 그 전년도 결과만 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곳은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2등급 때 아이들이 집어넣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등급 때 점수 남는 아이들이 더 안정스럽기 때문에 던져요. 그래서 걔네들이 먹고 들어가는 점수대가 경쟁률을 형성하면서 높아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금친 학과들은 좀 다음 년, 요번 년 2021 학년 학생들은 지원하실 때 좀 조심해서 지원하실 필요 있고 경쟁률 체크나 이런 거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 2019학년도에 2.31이었는데 2020학년도에 1.9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 같은 경우 2022학년도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안 놓죠. 전 안 넣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 한 1.8등급 돼도 안 넣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라인으로 집어넣어도 충분히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죠? 데이터가 움직일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는 게 있는데 굳이 걷다가 던질 필요 없겠죠.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넣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2등급이에요. 네. 만약에 뭐 2.1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1.92 이런 그러니까 만약 2.4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작년에 점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넣어요. 그렇죠. 100%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다가 집어넣지 않고요. 좀 이제 되게 높게 형성된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뭐 1.77, 1.76 네. 이런 데다가 넣을 것 같아요. 수학교육 같은 거 넣을 것 같은데 수학자 들어가는 과들은 원래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학은 안 넣었을 것 같고 아마 찾아서 넣어도 좀 이런 법학부 같은 거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경영학부. 근데 만약 2.1이야. 근데 요거 두 개 중에 고민을 겁나 했는데 법학부를 넣었으면 붙였을 거고
경영학부를 넣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빠졌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천운.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분석이 안 돼요. 맞아요. 이건 진짜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예상을 해봤어요. 계산기 두들겨서 예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컨쇼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전체를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컨쇼가 생각하는 예상 등급컵이 있지 않을까요? 입시 결과. 이번 2021 어느 정도면 지원하시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동국대학교랑 홍익대학교랑 어떤 전형을 어떻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 아이가 유리한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서영진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 동국대학교가 붙었고 홍익대학교가 붙었다면 어디를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동대 가요. 동대 갑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단 제가 불교를 좋아하고요. 그죠. 화쟁형 인간. 걷다가 동대가 훨씬 높아요. 그렇긴 하죠. 대학 마인드도 높고 옛날부터 홍대보다는 동대가 높았어요.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그러니까 홍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 생각이에요. 훨씬 대학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홍대는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대예요. 맞습니다. 그냥 미술학교예요. 걷다가 아직도 제 마인드엔 단과대학이에요. 종합대학이 될 수가 없어요. 얘네. 그쵸. 얘는 그냥 단과대학인 거예요. 이 학교는 좀 다르지 종합대학이죠. 종합대학이기 그럼요. 그래서 인하대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전. 맞습니다. 정말로 잘 돼 있는 종합대학이거든요. 맞습니다. 인하대는. 요즘 한진가가 하도 사고를 쳐서 그렇지. 동국대 같은 경우에 이게 두드림 전형과 이게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고요. 이런 거랑 이제 비볐을 때는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비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중후반 친구들이 노릴 수 있을 만한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어느 정도의 비교과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되고,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가 다들 끝났지 않습니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고 기말고사 이전까지 이 시기에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동국대 중후반 2등급 중후반 친구들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목고 비중도 상당히 좀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건대보다 훨씬 낮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학업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공에 관련된 이런 비교과 활동들도 조금씩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저희는 별로 안 봅니다. 전공 적합성 별로 안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공 관련된 활동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와 비교과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미적용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대학교랑 홍익대학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홍익대학교를 한번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홍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중후반 아이들부터 3등급까지 들어가요. 그쵸.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학교생활 우수자 같은 경우 왜 3등급 대 아이들에게 길이 진짜 많이 열려 있냐면, 이거 4등급 아이들도 들어가거든요. 그쵸? 일반고 4등급 아이들도 들어가는데 이게 최저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어떤 학생이 보세요. 교과 전형 아까 잠깐 점수 보여드렸어요. 그죠? 교과 전형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컷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대 아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2등급 대 초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후부터 2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홍대에 교과 전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집어넣는 이유가 최저가 없어서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를 깔아놨는데 교과 전형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바보가 종합 전형을 넣겠나? 종합 전형을 넣겠어요. 1등급 맞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홍대는 1등급 아이들이 종합 전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원 자체가 거의 없고. 그래서 뒷꼬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2등급 대 아이들부터 넣는데 2등급 때 후반 아이들부터 많이 넣어요. 맞습니다. 2등급 때 중반, 후반 아이들부터 넣다 보니까 3등급 때 아이들이 충분히 싸울만 해요. 정말로. 맞습니다. 걷다가 최저가 이제 좀 완화됐기 때문에 뒷등급 아이들이 좀 많이 잘려져 나갈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 3등급 대 아이들 중에 비교과 활동의 생기부가 어느 정도만 형성돼 있어요. 전공에 대해서 형성돼 있다라면 그냥 최저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홍대 지원해도 돼요. 맞아요. 최저 맞추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합격. 70% 80%는 합격한 거라고. 학과마다 좀 틀리겠지만. 맞습니다. 걷다가 이제 두드림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홍대를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대 중후반 아이들이라면 홍대보다는 동대를 많이 선호하겠죠. 최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비교과가 동대 집어넣을 비교과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최저를 그죠? 맞추고 최저를 맞춘다라면 학교로 가는 게 홍대를 집어넣는 것이 유리해요. 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동대랑 홍대랑 요게 이제 거의 같은 라인이거든요. 지금 건동홍대인데 맞습니다. 건대랑 얘네랑은 비교할 게 안 돼요. 건대 훨씬 높아요. 그런데 동국대랑 홍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도찐 개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동국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일단 전공에 대한 비교과나 2등급 정도가 형성돼 2등급 중후반이 형성됐다면 두드림이 좋은데 내가 만일 생기부가 너무 약해요. 전공성도 좀 약하고 근데 얘네도 전공성을 보긴 봐요. 근데 동국대만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공성 평가 낮다라고 써놨는데 이게 동국대랑 비교했을 때예요. 맞습니다. 이게 워낙 또 강하기도 네. 하고요. 전공성 평가 여기도 봐요, 보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두드림이랑 르네상스는 원래 전공성 많이 보는 걸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공성 평가가 여기가 좀 낮으니까 약간 내 생활기록부 안에 전공성이 좀 낮고 내가 2등급 후반대나 3등급 때인데 난 최저 맞출 자신 있어 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이제 그쵸, 홍대를 가는 가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를 같이 넣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디를 넣었을 때 훨씬 좋은지를 잘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은 수능 최저예요.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동국대학교가 수능 체제가 완전 없고 여기는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비교 자체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수능을 빼고 서류로만 먼저 평가를 해야죠. 아, 맞습니다. 내가 어디를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한 서류로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으면 동국대랑 홍대를 같이 집어넣진 않아요. 맞아요. 절대. 맞아요. 왜냐하면 최저 라인이 있고 네. 아니 라인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 동국대를 놓잖아요. 저는 숭실대나 국민대로 가지 맞아요. 홍대로 가진 않아요. 그 라인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요 같은 라인에다가 요렇게 집어넣진 않을 것 같아요. 요 라인 다음에 밑에 라인으로 내려갈 것 같고 요렇게 요 둘 중에 하나만 놓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건대를 던지려면 던지렸지 맞습니다. 요렇게 두 개를 놓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둘 중에 뭐가 나한테 더 잘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만약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이거는 생각할 게 없어요. 동대를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치. 여기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우수자랑 두드림을 비교했을 때는 일단 내가 3등급이야 그러면 두드림은 힘들어요. 쟤네 2등급 밭이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네, 일반고 3등급이면은 나 같으면 홍대를 최저를 맞춰서 갈 건데 최저를 못 맞춰. 죽어도 못 맞춰. 그러면 뭐 동대 가야죠. 여기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교과랑 비교과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비슷해요. 걷다가 여기도 특목고 아이들이 막 5등급 때 6등급 때 아이들도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최저 때문에. 네, 비중이 그렇게 미친 듯이 높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비슷하거든요. 아이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등급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홍대의 최저를 이용하는 거고요. 만일 전공성이 좀 약하다면 동대보다는 최저가 더 유리할 수 그러니까 홍대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무조건 홍대는 최저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홍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대에 저 두드림에 1등급 애들이 있다니까요. 여긴 없다니까. 안 와요 절대. 교과 전형 집어넣지 왜 미쳤어? 근데 여기가 2등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빠져나가서 것도 그래요. 맞아요. 그게. 그런 것도 있어서 네, 빠져. 맞아요. 두드림이 회전율이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 대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동국대학교에. 그런데 여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눠져 있잖아. 잘 보세요. 교과 집어넣을 아이들과 학종 집어넣을 아이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얘네. 그쵸. 왜 그러냐면 교과 집어넣는 아이들이 학종을 집어넣는 게 최저가 없어서 집어넣는 건데 맞습니다. 똑같이 하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죽어도 안 넣어. 그러니까 여기는 등급대가 좀 낮게 형성돼요. 얘네보다 훨씬. 경쟁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명, 학교에서 이제 5명씩, 뭐 이과 최대 3명, 뭐 문과 최대 3명, 이런 식으로 학교장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이제 2등급 대 초반 혹은 이제 1등급 대 후반, 요런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비교과도 물론 보지만 비교과보다는 교과 전형 교과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 교과 공부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 공부를 잘 보신다면 여기 학교장 추천에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홍대 이제 학교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비슷하겠죠. 비교과를 계산기 두들기는 네, 거니까. 맞아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래도 저기는 비교과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이. 얘네 둘이 같이 가는 경우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다른 라인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라인하고. 동국대랑 홍대는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건동홍이 후기들. 왜 그러냐면 얘네 교과 집어넣을 아이가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을 집어넣는다라는 건 1등급 대 아이예요. 맞습니다. 1등급 대 후반 아이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냈죠. 보통 집어넣는다고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누는 애가 절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누는 애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경우는 넣겠죠. 요렇게는 넣을 수 있어요. 요렇게는 안 오거든요. 요렇게 오면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더 밑으로 이런 네.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라는 건 더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맞습니다. 대학 라인은 뭐 국민대나 숙대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등급 대 후반 아이가 최저 걱정돼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못 맞을 비교과만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과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교과를 받은 아이들 중에 최저를 공부하면서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 서류만 던져놓고 저 추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 보통 추천받는 아이들이 2등급 때 초반 아이들이 많고 1등급 때 후반 아이들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차피 1등급 때 후반으로 홍대를 교과로 받쳐놨다라면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를 솔직히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아가가? 그래서 보험으로다가 그렇죠. 저쪽에다가 보험으로다가 하나를 넣는 거죠. 더 던져놓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구성은 되는데 학교장 추천을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여기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지. 네, 최저도 있지. 맞아요. 내신 등급 더 높지. 비교과도 잘 안 보지. 아, 그러니까. 없지. 이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안 와요. 대신 홍대를 이쪽에서 기준으로 이쪽으로? 봤을 때 저쪽으로는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졸로는 한 장 정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같으면 두드림이랑 학교장 생활 우수자는 같이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수능 최저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잘 따지면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태까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동국대학교 두드림이랑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를 같이 넣은 경험은 없어요. 맞아요. 저희 컨디션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니까 다른 라인이라고 짜요, 항상. 맞습니다. 다른 라인으로 항상 짜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요 두 학교를 제가 비교해 드렸냐면 학생들이 동대랑 홍대를 되게 많이 묶어와요. 동홍. 이런 네. 식으로. 건동홍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오는 경우도 많고 동국대랑 홍대를 이렇게 묶어오는 경우도 많아서 묶으면 제가 풀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묶어오는 아이들은 안 풀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알려줘요. 그 유리한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잘 정리해보면 네, 어느 전형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집어넣으면 좋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내려주시죠. 다음 거. 다음 거 없나요? 그렇죠. 자, 일단은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대와 동국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큰 기준은 아마 수능 최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가 말한 것처럼 대학교 라인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라는 게 가장 그죠. 중요한 것 같아요. 홍대 키포인트는 최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원래 라이브 1대1 방송을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일 상담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귀가 조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네, 오늘은 목이 너무 안 여기까지만. 좋아가지고 오늘 라이브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영진 컨설턴트 내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 잠깐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는 라이브 방송 대학을 아직 못 정했습니다. 네. 가지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대학 있으시면은 저희가 서영진 컨설턴트한테 부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원하시는 대학교가 있다라면 저희 쪽으로 올려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대학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대학교. 저 같은 경우는 연대, 고대를 해드렸고요. 한양대학교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외대. 중앙대, 경희대 해드렸고 외대는 아직 안 해드렸어요. 라이브 네. 라디오로. 그냥 비교과. 네, 맞습니다. 그 비교과만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성균관이랑 서강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동대, 홍대 해드렸네요. 네. 그 나머지 대학교들 중에 혹시 이 대학교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대학이 있다라면 네, 올려주시면 제가 수요일날 그 대학교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거국 안 됩니다. 네. 지방 거점대학교. 네, 잠시 뒤에 1대1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거 답답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